네, 이번 주는 통신 3사들의 2분기 실적이 대거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 결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에 대한 전망,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통신업종과 지주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웅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LG U+부터 볼까 합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와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확인이 된 주주 환원 정책 이슈도 있더라고요. 네.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연결 영업수익 3.4조 원, 영업이익 2,684억 원으로 좀 준수한 성적을 거뒀고요. 이거는 유무선 결국 본업인 통신 사업에서 이제 고른 성장을 보이면서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좀 8%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선 수익 같은 경우는 1.5조 원 기록하면서 견조한 성장 이어나갔고요.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5G 가입자 수 증가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견이 있었는데 대신에 이제 좀 3, 4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로 좀 확산이 되면서 그 부분이 5G 가입자 수 증가를 좀 견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MVNO, 알뜰폰 사업을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쿠팡과 이베이 같은 좀 온라인 유통 채널을 강화를 했고요. 또 알뜰폰 파트너스를 좀 강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MVNO, 알뜰폰 시장에서 MS가 작년 6월 기준에 17%였는데 지금 24%까지 올라오면서 그 부분이 좀 무선의 외형 성장을 좀 견인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B2B 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좀 신사업 쪽이 수익화가 좀 시작이 되면서 그 부분도 좀 잘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보면은 이제 상반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1조 원을 돌파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좀 주주 환원의 강화 차원에서 6월에 중간 배당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0원이라는 중간 배당을 결정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도 좀 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좀 달라졌던 점은 기존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소극적인 좀 주주 환원이 상대적으로 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배당 상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제 제가 예상했던 DPS 주당 배당금을 기존에 500원에서 550원으로 좀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는 부분 또한 하반기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LG U+ 저희가 들어봤고요. KT도 이번 주에 실적이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KT는. 네. KT 같은 경우는 통신 3사가 공통적으로 이제 본업인 통신이 다 좋았지만 네. KT 같은 경우는 특히 그룹사의 이익 기여가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거기서 서프라이즈가 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BC카드 같은 경우가 국내 매입액이 계속해서 늘고 나스미디어와 플레이디 같은 광고 쪽에서 취급고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그룹사의 이익 기여도가 분기에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였는데 이 부분이 이번 분기에 한 1250억까지 올라오면서 여기서 서프라이즈가 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KT에서는 본업인 무선 쪽에서는 5G 가입자 전환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면서 알프가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이제 알프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3%, 전분기 대비 1% 오르면서 통신 3사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유선 전화단에서도 통신 DX라는 서비스를 좀 확대를 하면서 이제 감소세가 크게 축소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홈쇼핑 송출 수수료와 관련된 일부 좀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IPTV 매출이 한 14% 정도 성장했던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2B 사업단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YOY로 0.8% 감소를 하면서 이 부분은 작년에 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매출이 조금 감소했던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는 작년에 또 국책 사업이었던 부분이 이제 기저 효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그 부분이 매출이 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AI DX 같은 신성장 동력 사업에서의 견고한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상반기 수주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60% 정도 늘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 부분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를 정리해 보면은 네. KT 같은 경우는 별도 당기순이익이 6,300억 원 정도 나왔고 이게 작년 연간 별도 당기순이익이 6,600억 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전년 수준을 상반기에 다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KT의 배당 정책 자체가 별도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금을 지급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미 전년 수준의 배당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반기에 이익폭이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이 배당금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작년에 1,350원 정도의 주당 배당금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추정했던 건 1,500원이었는데 이걸 1,700원까지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배당 성향이 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 통사들은. 네, 거의 이익에 기반한 배당 정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익이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KT였습니다. SK텔레콤도 8월 11일에 실적이 발표가 됐죠. 네, SK텔레콤도 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영업수익 4.8조 원에 영업이익 3,966억 원으로 좀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고요. 네. 특히 무선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비용 안전화 기조가 계속되면서 별도 영업이익이 3,28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2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5G 가입자 수 증가 때문에 이제 5G 비중이 32%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프 같은 경우는 4개 분기 만에 1년 만에 이제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도 작년에 T브로드 인수하는 효과 때문에 큰 폭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 이 부분이 2분기부터는 좀 소멸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4% 증가를 하면서 견조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결국 인적 분할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인적 분할 이후에 이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할 텐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존속하는 SK텔레콤과 이제 신설되는 SKT 투자회사가 나눠질 텐데 존속회사 같은 경우는 통신업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결국 배당 수익률이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시에서 중기 배당 정책을 공개를 했는데 이제 별도 에비타에서 캐펙스를 제외한 부분의 30에서 40%를 배당 총액으로 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를 하면은 사실상 기존의 배당금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 수준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분할 이후의 가치를 산정을 해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거의 지금 6% 가까이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밸류에이션도 설명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신설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분할 비율대로 나눠보면은 약 한 8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SK 하이닉스를 가져가는데 SK 하이닉스의 기업 이제 지분 가치를 고려를 하더라도 거의 절반밖에 지금 반영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는 아예 포함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할 이후에는 SK 하이닉스와 연계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밸류 체인을 강화하고 자회사의 IPO가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치가 계속해서 부각될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 합산되는 기업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전일 이제 MSCI 지수 분기 리뷰 결과에서 비중 축소 결정이 내려졌는데 근데 그 비중 축소가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규모는 적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시장에서 예상으로 나왔던 부분이 한 8천억 정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5천억 정도로 좀 줄어든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뭐냐면 통신 사업이 기간 산업, 국가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외인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 지분이 49%까지밖에 제한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46%까지 차다 보니까 이 외인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룸이 작아져서 이 부분에서 좀 비중 축소로 이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분할 이후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통신을 영위하기 때문에 외인 지분 제한이 있지만 새로 신설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사업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외인 지분에서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이 저평가된 가치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신 3사들 하반기에 딱 한마디로 좀 어떻게 표현해 보시겠어요? 전략 짜실 때. 네. 본업에서의 문제는 없고 그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날 거면은 결국은 계열사 실적에 달려 있고 결국은 제일 통신사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포인트는 배당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그 배당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별도 결국 본업인 통신에 있기 때문에 통신 사업의 지금 성장성을 본다면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높은 안정적이고 견고한 성장성을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유리하지 않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통신 3사 실적 결과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전망을 들어봤는데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 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통신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웅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